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런 질문으로 시작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대표님이 요즘에 시장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주변에서 듣는 질문이랄까? 뭔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언제까지 자야 되냐고. 아, 수면제. 언제까지 주무셔야 언제까지. 되냐고. 근데 종목에마다 따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번째라서 이제 바닥이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제 겁내지 마시고 집중하랬다면 맞아요.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거는 뭐 지금 뭐 신고점을 다시 뚫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자리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시나리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네. 블랙록 검은 돌 이 블랙록 네. 이 검은 돌 아이들의 속마음 설계. 아. 예. 저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주린이나 투자자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위 1등에서 32 종목을 네. 사게끔 만들어 놓고 수익은 안 주는 갇혀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대형주 예. 그러니까 지수를 좀 따라가는 어떤 대형주 중심으로 좀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게 해놓고 감질나게 한다 그럴까? 뭔가 좀 안 올리고 좀 답답하게 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갇혀 있는 느낌이 꽉 드는 갇혀 있는 거죠. 느낌.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제 비관론하고 낙관론이 계속 또 충돌합니다. 이번에 그렇죠. 이제 데드캣 바운드 정도다. 네. 이게 이제 딱 중요한 자리는 왔어요. 나스닥이 한번 볼까요? 15,400에 우리가 12,200에서 지지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랬죠. 네. 그리고 15,000까지는 가나 보자는데 이제 15,100 왔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바로 돌파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그재그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판 쫙 보면 대형주는 갇혀 있고 오늘 같은 날도 나스닥 급등했고 다우지수 급등했는데 파생시장에서 딱 보면 하방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일 뭐 위클리 없이 만기라고도 해갖고 이제 그동안에 또 바닥에서 올랐으니까 흔들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시가 상위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이게 뭐지 자꾸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는 종목장으로 그냥 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맞아요. 뭐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겠지만 뭐 세력주 패턴이나 테마주 패턴이나 이러한 거의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거의 잡주 수준 종목들이 네. 갑자기 그냥 50% 더블 가고 막 뭐 갔던 브랜드 뭐 메타버스니 뭐 이상 뭐 두나무 관련주니 뭐 네. 컨텐츠니 비트코인, 이런 거니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네. 큰 자금 갖고 네. 이런 개별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그리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 사놓으신 분들은 아주 골병들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마음이 골병들은 그런 자. 맞아요. 근데 전 이게 설계 같아요. 검은 돌에. 검은 돌 아이들의 검은 돌 아이들의. 아주 속마음이 아주 검어갖고 그냥 검은 돌 아이들의 설계. 그러니까 저는 급락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종목으로 접근하지 네. 지수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시 요번에 대반등 줬다가 뭐 다시 2,500이나 2,500도 깰다겠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네. 여기서 또 다시 뭐 3,400, 3,500 가는 시나리오 이게 또 충돌돼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옛날 기억나세요? 1,750과 1,850만 오면 지지이고 2,100원 100만 근처만 가면 두들겨 맞는 박스 피장이 정말 오래. 6년. 맞아요. 너무 오랫동안 답답하게. 나는 6년 아니지만 3년이 이럴까 봐. 지금부터. 블랙록의 속마음이. 그러면서 시가상위 종목들을 여 안에서 롱숏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번에 LG화학이 70만 원 깨니까 거기서 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 그런 공포나 투매 때 사야 20, 30% 나고 이제부터 가나보다 할 때 꼭 걸리게 만드는 빌려다가 때리든지 대참매매용으로 쓰든지 공매도용으로 쓰든지 네, 네. 이런 장이 지금 전개되기 때문에 참 뭐라 그럴까 이 박스에 녹아난다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저는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번에 이걸 볼래요. 뭘 보실 건가요? 진짜 급락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이거를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급락이 나오려면
네. 이 종목 UVXY라고 이게 있어요. 공포 아니에요, 공포? 예, 공포지수 ETF.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지표 갖고 겁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 헝다 사태니 뭐, 그렇죠. 뭐 셧다운이니 테이퍼링이니 그러면 이게 거의 2달 동안에 여기서 한 20-30%라는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흘러내리고 녹아내려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쪽을 시장을 급락시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모펀드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완성돼서 이때 이런 파동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그냥 햄버거 나오듯이 이런 에너지가 공포장의 변동이라면 여기서 뭔가 장대 양봉이라도 하나 나와야 돼요. 저렇게 나오면 급락의 위험이 있다. 크다는 그래서 거죠. UVXY를 네. 계속 들여다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인버스 고가 레버리지를 계속 놓고 제가 레버리지는 1,800원대 사갖고 2,000과 2,200에 팔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원 더 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러면 인버스 곱하고 레버리지를 매일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네. 여기 직전 저점이 21,800, 22,000 잡으세요. 22,000. 그리고 대충 요 고가 저가의 중시가 2,000원 잡으세요. 인버스 곱은. 그래서 2,000원을 깨면 이거는 상승장. 네. 그 하락하는 거, 그 공포 조성하는 거, 그 반대로 간다 시장은. 그리고 레버리지가 22,000 가면 이건 또 한번 공격. 그러니까 UVXY가 급등하고 환율이 다시 1,200원을 돌파하고 삼성전자를 또 다시 숏으로 공격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또 하락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22,000, 인버스는 2,000. 2,000.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 제가 이런 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양매수를 해봐갖고 느껴보거든요. 시장 발단가 보면. 네. 변동성은 끝내줘요. 근데 오늘도 느낀 게 아침에 갭을 올려놓고 팍 죽여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이제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알고리즘. 예. 그러면 미국 시장 올랐어요. 올려놓고 죽여버려. 미국 시장 급락했어요. 빼갖고 올리고. 그거 사용하는 바스켓의 대상을 노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언젠데는 삼성전자 갖고 땡기다가 오늘은 뭐 셀트리온에 삼바 갖고 뭐 이렇게 하든지 LG화학 갖고 하든지 이런 상황이 잘못하면 1년 간다. 그럼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 예. 뭐 1년 말씀하셨고 혹시나 3년도 말씀을 예. 하셨고 혹시나 걱정이 된다. 이제 그 안에서 위로 아래로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주도주들, 물줄기들 이걸 우리가 좀 잘 따라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설계한 ETF 중심이거나 이머징 마켓에 블랙록 연결된 ETF 중심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는 BBIG나 2차 전지라면 중국이나 이제는 메타버스 다음에 제가 수소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네네. 수소, 건설 ETF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도주는 이미 나온 것 같고 종목 섹터 네네. 순환으로 대신 시가 상위 종목들은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 전차 군단이 가져야 된다. 지수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네네. 그럼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시장이 다시 조정을 들어가요. 네. 그날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지지해주고 7만 5천 원, 7만 7천 원까지 그냥 확 가는 장. 이런 디커플링이 나오나. 그럼 그런 디커플링이 나오려고 그러면 네. 실적 모멘텀 갖고는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뉴스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예. 강조해 주셨던 예. 미국.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네. 생각지도 않았던 어. 이게 아니 이제 다른 호흡 들어가는 거죠. 지금부터 그 삼성전자의 미래 수익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의 제한을 뒀던 걸 뚫어버리는 재료들. 이건 M&A밖에 없어요. M&A. 그래서 제가 테슬라 연결고리의 M&A 종목 이거는 약간 소설 같은 찌라리 정보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만 보는 그냥 찌라리 정보들 그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벽을 뚫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기업 분할, 그러니까 거버넌스에 네. 그래서 나스닥 상장, 네. 그 시나리오. 두 번째는 TSMC라는 네. 그 사업 포트를 이제 삼성전자가 한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20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반도체 사이클이죠. 그걸 당장 뭐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네. 밸류체인 투자하면서 아. M&A 하는 거예요. 거기가 테슬라랑 기존 자동차 업계하고 연결됐는데 이게 수소 연맹. 지금 SK는 각각마다 그 미국의 완성차들 있죠. 포드, 네네, 네. GM, 네. 그다음에 테슬라 각자 하나씩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서 만들어 갖고 밸류체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큰 에너지를 주는지 이걸 볼래요. 근데 요거 이제 약간 좀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대표님이 수소 ETF를 사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심심치 않게 들어와요. 수소 ETF 찾아봤는데 없던데?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예. 요번에 메타버스 ETF가 막 네. 발전됐잖아요. 네. 11월 달 정도에 이제 삼성 ETF가 나올 겁니다. 수소 ETF. 그러면 하나 나오면요. 네.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이미 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우리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실무자들이 계획 잡고 집안 올리고 돼서 이제 곧 나옵니다. 예, 곧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뉴스 보고 보시죠. 어떤 뉴스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3개월이나 6개월 미리 합니다. 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세상은 좀 뭐라 그럴까요? 공평하다는 게 미리 알아갖고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나중엔 그렇게 되는데 아. 너무 빨리 알아갖고 이게 그러니까 타이밍 조절이 또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알았다. 그래서 뭐 주가에서 뭐 뭔가보다는 그거 갖고 판단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수소 ETF나 건설 ETF는 앞으로 제가 주도주 물줄기를 BBIG나 맞아요. 2차 전지보다 더 네. 크게 봅니다. 아. 더 크게 봐요. 이거는 그 블랙록의 시나리오 플러스 네. 중국 시진핑의 시나리오가 겹쳤어요. 자기 연장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넷제로 네. 그다음에 시진핑의 장기 추가 10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플랜을 나올까라는 것들 그리고 요새 뭐 석탄이라든지 네.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게 천연가스, 비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펀더멘탈하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꼭 바이오 인상, 이상, 삼상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 매출단도 없고 뭔데 이게 미래주다. 기대감. 이거를 네.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우리나라, 미국 할 거 없이 합쳐서 만들겠다. 시장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탈석유도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도 있고 넷제레도 있고 이런 구조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10년짜리 먹거리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우리나라는 부산, 울산, 창원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 라인하고 딱 가는데 그게 6대 그룹의 수소 연맹 그룹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막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SK그룹의 최태형 회장부터 먼저 들어가시고 네. 26일인가 28일 코스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11월 달에. 초에는 네. 이재용 부회장이 가시고 정의선 회장님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국제 박람회가 있어요. 거기 거쳐셨다가 미국으로 가실 것 같고 이런 스케줄이 11월, 12월에 쫙 몰려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수소 ETF 관련된 종목들의 에너지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가면 뭔가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지수가 사실 못 가고 있고 답답한 와중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종목, 그러니까 군 내에서도 많이 올라간 걸 보지 말고 덜 올라간 걸 보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이거 그렇죠. 유효합니까? 이게 계속 유효합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수가 갇혀 있으면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시가 이걸 팔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팔아먹을 때는 올려놓고 흔들어갖고 팔아먹어요.
이걸 쭉 뽑아오면 이제 일반 투자자도 야가갖고 안 들어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다 올렸네. 지금 매도자의 시각 사모펀드 세계에서는 가장 겁나는 게 시장을 상한가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 사서 만들었어요. 끔찍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꼬셨는데 안 들어와. 그럼 나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 그래서 매도자의 제가 여기에서 제가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참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들만의 그리고 거의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화천대장급들 사모펀드들이 많습니다. 그거보다 어마무시한 큰 것들, 노출되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사모펀드 세계는 이게 정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저도 그냥 과거의 경험치라든지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추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인맥관계 통해서 보면 대충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각자 제가 숙제를 하나 해드릴게요. 숙제요? 네. 스틱 자산 사모펀드. 네. 그 다음에 DPC, TPC. 그리고 녹십자 웰빙, 녹십자 그룹.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네. 스마트 결제. 요렇게 딱 화두 던질게요. 그러면 이걸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쪽 ETF, 그쪽 작업이 들어가나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메타버스가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소나 움직이죠. 건설 다음에 네. 이제는 스마트 플랫폼에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이게 곧 건설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이제 블랙록에 이제 여러 가지 중국 자본 연결고리 이게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지 카타르의 천연가스 노스필드 프로젝트 중국의 AIB 이게 보이지 않게 쫙 연결돼 갖고 이게 중국이 미래 먹거리 여기서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쁜 쪽만 보면 헝다 문제. 그래서 건설. 그래서 중국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신경 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바보냐. 성장률 떨어지면 다른 데 먹거리 만든다. 그 먹거리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북한 카드가 있을 거예요. 북한 카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램, 이 블랙 검은 돌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갖고 장난 노는 이 ETF, EWI. 이 E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블랙록이 운영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8월 20일 기준으로 요때가 한번 요게 3040이었어요. 종합주가지수. 네. 요때 3200까지 올려놓고 여기서 죽이니까 이제 공포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럴 때 여기까지는 그냥 갑니다라고 했죠. 82분. 왔어요. 오늘 장중에 3047 찍고 8월 10일 딱 저점이 고점 되면서 죽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눌림목 주고 가느냐 여기서 바로 가느냐는 우리나라가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EWY의 반대편에 EM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그래서 제가 알리바바가 박살났는데 네. 이제 이거 공산당 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도 역발상 전략 투자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EWI의 삼성전자가 다른 비중에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EWI 매도하면 이 21% 포함되는 게 같이 매도, 삼성전자 숨어서 매도되는. 네. 기껏 다른 것도 해봤자 5% 헬스카닉스, 네이버 4, 삼성 SDI 3, 카카오 3. 네. 다른 차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압도적이네요. 밑에 5개 합친 거하고 똑같아요. 네. 이거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EM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EM 속도는 더 빨라요. 그죠? EM 보세요. 쭉 들어 올리네요. 예. 요번에 쌍바닥이죠. 네. 예,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 저점 계속 공포인데 쌍바닥이에요. 7월 말 한번 공격했던 때랑 요번에 10월 초 4일 쌍바닥 주고 지금 치고 나가요. 이때 구성이 1등이 TSMC고요. 네. 알리바바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얘가 1등으로 가나 한번 보세요. TSMC 내리고.
이 개념도 같이 들여다보면 알리바바가 이제 막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 아이디어를 찾냐면 알리페이, 우리 카카오페이, 네. 스마트 결제, 결제주들. 예. 네. 그래서 오늘 다날이 급등하고 막 그 두나무 관련주도 네. 연결되고 그렇죠. 이것도 보이지 않게 다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나무 상장되고 카카오페이가 언제 상장될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트레이딩 종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1만 원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네. 하지 말. 그러면 이제 20%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용으로. 트레이딩 개념.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롱숏의 바스켓 대상으로 편입됐고 이제 수익률 게임은 여기서는 두나무 관련주들 아니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쪽과 관련된 아까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는 네 거로 스마트 결제와 연결됩니다. 이게 또 두나무 연결되고 지금 시장을 이게 컨텐츠가 지금 급등한 거에는 또 하나의 그 끌개가 있거든요. 컨텐츠도 궁금했어요. 컨텐츠가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넷플릭스에서 네. 하나의 카오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없었으면 지금 이런 우리 컨텐츠의 이 에너지가 그렇게 메타버스 이게 크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K 컨텐츠로 예. 넷플릭스 주가가 그렇게 예, 잘 그 가는 확산되면서 것도 예, 이게 확산 효과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스마트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이거는 또 보이지 않게 결제하는 거는 블록체인 이 어마무시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비트코인 3,300에 3,500 사갖고 저는 6,000에서 6,500에 털렸어요. 파셨어요? 이 정도면 됐다 했더니 항상 저는 제가 팔면 더 가더라고요, 항상. 그래갖고 이건, 그러면 이거 놓쳤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 더 가? 그러면 이제 이거 연관된 두나무 관련주 해서 좀 질들이 나쁩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대형주보다는 다날이 됐던, 우리 기술 투자가 됐던 이런 쪽은, 좀 질이 나쁩니다. 근데 저는, 비덴트 쪽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네네. 편견이니까, 그 대주주나 이해 당사자들이, 별로라서 저는 권하고 싶지가 않고요. 오히려 다날이라든지 이 스마트 그러면 아까 얘기한 스틱 사모펀드 이미 다음에 그림하실 분들은 스마트 헬스케어 쪽을 들여다보는 결제 스마트 헬스케어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예로는 또 1억도 넘는 고점 돌파해서 1억 넘어서 그런 얘기 있죠. 2, 3억 얘기를 해요. 2, 3억이요? 예. 저는 이야, 그게 가능하. 근데 선물 ETF만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저거 생기면 돼요. BTF 현물 ETF.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기 중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페이, 알리바바 이게 공산당과가 돼갖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상장될 때 그냥 바로 문 닫아갖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알리페이를 정부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또 상장시킨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이건 생각보다 더 큰 에너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정부가 다른데 돈 빠져나가는 거 마카오 막고 비트코인 막는 거 다 막았다. 다 이게 정리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호탄을 알리페이 상장 시점을 타이밍 잡겠습니다. 알리페이 상장 시점. 그것도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국가 주도형 에너지가 나올 거다라고 그때 또 이제 설명해 드린 거를 알리페이 갖고 알리바바 갖고 체크해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복잡기 시각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을 자꾸 생각해서 네네. 지금 현재 보이는 것보다 이게 발전해 갖고 다른 걸로 어떻게 확산되나 이런 걸 훈련해서 실전해서 대응하는 게 이게 복잡계 사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죠. 대표님이 계속해서 향후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뭐 쭉 이제 갈 큰 줄기들로 뭐 수소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건설, SOC 이런 쪽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위드 코로나도 그중에 큰 줄기였잖아요. 저는 여기에
또 세부적인 줄기가 K 컨텐츠도 그런 그렇죠. 게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컨텐츠주들 또 잘 간 거 많잖아요. 뭐 미국의 넷플릭스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접근하면 좋을지. 저는 SM이나 JYP 엔터나 뭐 그 간단히 얘기해서 하이브나 보이자형입니다. 이제는 뭐 또 덱스터나 뉴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가 뉴 건드린 게 4, 5천 원부터 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덱스터도 한 그 메타버스 막 할 때 뭐 한빛소프트 급등하고 금년 초 얘기입니다. 3, 4월 달. 그때 덱스터가 7천 원짜리였어요. 지금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가더라도 이제는 보유자형이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가 뭐 많이 간 거는 선수형이고 여기서 이제 다른 아이디어 넷플릭스만 있냐.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드라마도 나오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온다. 이제 서비스를 예. 곧 그럼 시작하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 딱 들어오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TVN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수많은 컨텐츠들이 유명한 그 좀 파워 있는 그런 분들의 또 제가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는데 전지현 이분 나오고 그다음에 이영애 이분 나오고 뭐 또 우주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뭐 아주 뭐 또 지옥이라고 제목인가 뭐 이런 것도 지리산인가요? 지리산은 네네네. 이런 등등등의 수많은 컨텐츠가 저는 이 오징어 게임 덕분에 확산 효과 K 컨텐츠가 예. 더더욱. 예. 그게 요번에 제가 주말에 그 이쁘장하신 부부의 세계 그 한소희님이 했던 마이네임을 봤는데 아니 저렇게 이쁜 분이 저렇게 가격하게 뭐 무슨 뭐 스턴트맨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그게 이제 딱 끝날 때 보시면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딱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가 보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확산 효과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저는 큰 자금을 안 건드립니다. 뭐 약간 적은 금액을 해놓고 한번 걸어보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시장한테 물어보는데 그쪽 에너지가 제가 이제 수소 ETF라고 생각해서 이제 길게 뭐 큰 자금 갖고 했던 현대모비스나 기아나 현대차보다 단기간 수익률은 거의 두세 배 더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에이 여기다가 많이 넣을 걸.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철칙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따블 가더라도 그래도? 절대 어기상 안 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좀 가볍게 해서 변동성을 적게 변동을 크게 이렇게 좀 보고 단기로 흐름을 탈 수 예. 있는 것들은. 그리고 큰 자금들은 네. 이런 늦게 가더라도 항공모함이 쫙 움직여서 한 30에서 50 한국가스공사 같은 느낌 들어거든요. 무겁게. 예. 하지만 예. 길고 그래서 굵게. 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네. 어떤 분이 10억을 갖고 왔어요. 네네. 전세 그렇게 놓고 전세를 받은 거래요. 은행 그런 분들 자금은 한국전력 사줍니다. 현대모비스 사줘요. 그분들은 이게 급등하는 거 좀 사달라. 큰일 나십니다 하고 그 은행에 넣을 거보다는 은행 이자보다 많고 배더 많은 삼성전자 우선주 사주고 한국전력 사주고 이런 걸 사줍니다. 왜? 우리가 계속 좋을 것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여기서 심지어는 또 한 2,500 부러져 갖고 뭐 또 2,100 이렇게 빨아져 봐요. 한국전력은 살아남거든요. 한국전력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런 개별 종목한 거는 잘못하면 반토막이 돼. 근데 반토막 된 상태에서 돈 이제 전세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방어할 수 있는 종목 그렇죠. 위주로.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나 자금이나 이런 거 갖고 판단해야 할 때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익을 만원내는 게 장땡 아니냐. 그렇죠. 예, 장땡이죠.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38년을 사와보니까 맞아요. 살아남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상장 폐지도 두세 번 당해봤어요. 10년 전이 약간 20년 전이 제일 셌어요. 지누스. 옛날 진웅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저는 재기 못하는 줄 알았어요. 좀 타격이 이렇게 예. 크게. 그리고 또 4, 5년 전에 또 사모펀드 연결돼서 바이오와 갖고 또 거래 정지당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 정지당해서 상패 대상 딱 들어가 봐요. 멀쩡한 기업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런 게 내가 전 자산을 넣었다 생각해 보세요. 망가집니다. 그거 재기 못해요. 그러면 저가 철칙
심장만 피하면 돼요. 전쟁에서. 다리나 이런 데 총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살아남으면 된다. 네. 네. 그래갖고 만약에 그런 그 거리 정도에 총탄 맞았어요. 버려요. 남은 거 갖고 이거를 해지로 복구하고 이게 나중에 다행스럽게 거래가 되면 다시 이건 덤으로 하는 이런 사고로 살아남으셔야지 급등 종목만 쫓아다녀요. 이 시장이라는 게 꼭 한 번은 그 어느 해에 1년에 꼭 이상한 그 꽂혀갖고 나를 망가뜨려요. 그 전체 자산이 50%짜리가 망가지면요. 솔직히 재기 못합니다. 근데 20, 30%가 한번 망가지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갖고 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생존 전략. 생존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나쁘거나 쌀 때 사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근데 네. 이 10월 초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다 팔라고 그러고 왜 거기서 손절해갖고 다들 그런 머릿속에 던지려고 그러지 거기서 냅두거나 산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지금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가 막상 오잖아요. 선뜻 사기가 정말 어려워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지. 산다고 그래도 배팅이 잘 안 나가요. 그러면 한 번 더, 두 번 더 그러다 어느 날 팍 쳐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1, 2주 만에 다른 세상에 가버려요. 에이 그때 살 걸.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주가의 최고의 호재는 많이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최대 악재는 많이 엄청나게 오른 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그게 뭐 정말 기회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은 사실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탄력이 없기도 하고 대형주가 안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지 않나. 그래서 어떠세요? 네. 저는 계속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전차 군단이 가는 세상이 우리 지수 3,400 가고 4,000 가는 세상이다. 그게 언제? 블랙록이 언젠가는 설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가 5%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나스닥 분할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대주주하고 연결돼 갖고 10조 상속세를 이번에 한 키에 하는 아이디어를 낼 건지 네. 저는 그걸 자꾸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 이제 투자하러 가십니다. 이 네. 뉴스를 보시면 네. 이제 반도체 공정 미국 출장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인도 갔다가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왜 미국 출장 가는 이유는 저는 여기서는 SK그룹은 SK 이노베이션 얘기하시는데 저는 SK 케미칼을 집중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케미칼. 예, 네. SK 케미칼. 아니 이거 포도하고 배터리를 해야지 왜 SK 케미칼 하나? 저는 SK 케미칼 하겠습니다. 왜요? 이것도 그 펀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마치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 거부를 삼성물산 안 합니다. 금년 연초에 현대모비스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죽여야 된다. 갖고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삼성물산도 비슷해요. 이번에 분할하거나 뭐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삼성물산은 그냥 12만 원에서 15만 원 지었던 박스. 그 속에 다른 에너지가 나오듯이 SK그룹은 수소 연골고리하고요. 그 팔로더맨 하면 최창원 그 부회장 그 SK케미칼 SK 그쪽 라인들 주식부터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최신원 회장님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SK 네트워크스 요쪽 라인인데 요거는 저는 이제 여기도 팔로더맨 하면 이혼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TNC 끌로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연관 그리고 SK 이것 때문에 제가 SK텔레콤을 분할한다까지 예측했는데 문제 분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창원 회장님의 거버넌스 라인을 먼저 그러면서 SK 그 비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SK ENC 그 다음에 SK 건설. 건설. 네. 요거를 들여다 보시는 게 에코플랜트.
에코플랜. 네네. 요게 SK 그룹의 그래서 미국 투자의 목표가 네. 저는 이 일반적으로 노출된 것보다 최태원 회장, 최차원 회장님의 거버넌스 같아요. 다모가치 높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니까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스토리텔링의 시나리오를 지금 예, 쭉 제시를 해 주시는 예. 거고 시나리오 제시해 주시는 대로 사실 지금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예측을 하면서 시장 흐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요. 또 뭐 볼까요? 재밌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뚱딴지 같이 북한이 나오냐. 북한 얘기도 사실 많이 해주셨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약간 보수파면 저분은 완전히 종북주의자라고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제가 장교 출신입니다. 예? 우리 집안이 군인 집안입니다. 어떻게 종북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50년에서 지금 60년 동안 이 막혔던 6.25 전쟁하고 나서 이 에너지가 이제 저는 2022년부터 10년간은 풀리는 세상에 가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왔든. 이거는 심지어는 제가 그 역사의 그 한반도의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KT를 이만차리 농담 삼아서 네네. 저 북한 3, 4천만 원 그 인구한테 그 전화세 받는 세상 KT 분명히. 그 다음에 그게 뚫리면 외국인 정보통신법에서 제한돼 있던 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KT가 한도 정보통신법 포함 여러 가지에서 이게 외국인이 제한 럭 걸려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풀려보세요. 난리 나죠. 그렇죠. 반대로 똑같은 감각입니다. 똑같은 감각으로 지금 미사일 쐈어도 요새 옛날같이 북방주들이 급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새 보시면 개성공단 관련주에 약간 저가주 같은 거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벌써 이런 에너지들이 그러니까요. 나오지? 벌써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그림이 이게 일본 니케이 해석해 온 건데 이게 빨간 점이 네. 마치 그 수에즈와나 이렇게 해서 여기 막혀 있는 바다에서 땡 돌아가지 않고 여기로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해역입니다. 네네. 처음으로 러시아 군함하고 중국 군함이 이걸 허용을 해줬어요. 이거 하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우호. 아니 인도 태평양 전선 미국 불가능한 얘기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군사적으로는 군함인데 지금 비행기 조그만 2,3만 와도 난리치는 세상인데 이 군함을 통과를 시켰다? 왜 그랬을까 한번 지금 이게 아베 정부에서 새로운 일본 내각이겠죠. 저는 다른 호흡이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이제 뭔가 에너지를 저 북한을 경제적 차원으로 투자 차원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변화의 흐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미사일 쏘더라도 이 성김 이만은 제재는 하겠지만 종전선언 또 다른 컨셉으로 네네. 가잖아요. 그럼 계속 지금 대응 안 하는 사람은 저 북한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뚫리게 돼 있어요. 전 중국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북경 올림픽 전에. 그래서 여기도 또 소설 쓰면 단일티 만드나. 남북. 단일티. 네. 그러려고 그러면 벌써 11월 달에 실무회담이 나와야 되거든요. 2월 달에 하는데 12월 1월에 만나고 뚝딱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11월 달이 이게 또 하나의 그래서 여기가 건설도 있고 철도도 있고 물류도 있고 석탄 SOC. 예, SOC도 네. 있고 석탄이 네. 유엔 제재에 걸려 있거든요. 예. 이게 또 풀리면 중국도 석탄 저 멀리 인도네시아나 다른 데서 사오고 호주에서 다시 이거보다 바로 단동 철도 따라서 그냥 가버리면 되잖아요.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쭉 해 보시면 네. 여기가 저는 또 큰 애는 이게 이제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또 특수건설 이게 또 저거하고도 연결했습니다. 건설, 물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가 이게 앞으로 블랙록이 여기도 ETF를 만들 겁니다. 우리는 타이거 건설 ETF나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합쳐서 중국 1대1로 신형 SOC 관련돼 갖고 요런 ETF 작업도 이제 곧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걔네들 거기에 현대건설 들어가고 막 이 GL, ENC 들어가고 GS건설 딱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그리고 이게 환율을 건드려요. 환율. 네, 지금 환율 천연 금리잖아요. 그렇죠. 네. 비관론자가 가장 내세운 게 또 환율, 불확실성. 만약에 이게 종전선에서 컨트리 리스크가 없어지죠. 1,100원까지 가버립니다. 1,100원까지. 원화 강세로. 예. 네. 그런 것들도 자꾸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지금 헝다 문제였는데 네. 지금 위엔화가 어마무시하게 강세로 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채권 그 성공하고요. 외평채. 네. 이런 것들도 자꾸 들여다보면 나쁜 쪽만 보지 말고 다른 쪽만 보시면 뭔가 또 새로운 변화의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 좀 보지 말고 이런 에너지에 살아있는 쪽, 그게 뭔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정리해 보면 대표님은 지수가 박스권에서 갇혀 있고 지금, 그리고 상당 부분 좀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에는 좀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에너지가 좀 다르다. 그래서 하단은 2,950, 3,000, 상단은 3,150에서 3,250. 그 거의 6년 박스피 비슷한 3년 박스피 될까봐 겁난다. 그러니까요. 예. 그 속에서 종목 순환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는 자. 거기에 내년도는 총선 있지, 북경올림픽 있지, 선거가 많지. 대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떠한 큰 그림으로 나는 네. 미국이 조정해도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디 벌써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주도주로 자료가, 네. 너무 많아서 그냥 안 나오네. 여기 이제 나오겠다. 네. 그냥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아. 이거는 뭐 진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 쪽에 한국가스 다음에 넥소 밸류체인에서는 세종화업 남았고요. 롯데케미칼, 롯데정보화학 넘어올라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러면 수소 ETF가 돼야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ETF가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모읍니다. 사모펀드가. 사모펀드가 모아갖고 만들어주면 그쪽으로 자전 돌려요. 우리 전문 용어로 파킹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파킹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나 보시고요. 네. 이게 위드 코로나가 이제 뭐 컨텐츠니 먼저 간 게 이제 그 다음에 카지노, 여행, 지금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부터 컨텐츠. 그러면은 카지노 이게 나오니까 뭔가 이제 중국 관련주도 생각이 나요.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예, 이제 화장품도 하자는 쪽입니다. 저도. 아니면 뭐 옷 관련된 거, 예, 예. 의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거 어저께 네. 한국경제 그 아침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품도 할 때 됐고 옷도 의류 뭐 이런 것들 이제 됐다. 좀 긍정적이다. 예, 50 최저가 샘플링이다. 그리고 이제 이 대북 철도 건설 SOC는 저는 언제 한전 부지에 삽뜨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 우리나라 서울시에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17개인가 18개인가 있어요. 네네네. 그때쯤에 이제 잠실 마이스 산업, GTX 사업, 영동대교 지하와 경부고속도 지하 이게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슨 재원으로? 기부 체납으로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천동 쪽하고 용산 쪽이 저는 굉장히 여의도 쪽하고 핫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긴 뭐 개발 호재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용산, 여의도. 이제 곧 거기도 조합이 형성돼서 저 잠실 같이 이제 바로 또 내년이면 또 구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파트값 언제 잡혀? 10년 후에 잡힙니다. 부동산 예측을 하시자면 예, 예측하면. 이제 공급 물량이 서울에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나와요. 지금 작업하고 해갖고 최소한 7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계획이 나와도 예. 그게 공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다 벌써 입주가 거의 7년에서 10년 걸리거든요. 그럼 2027년에서 2030년. 그러면 집값은 그때는 지금
보다 엄청 싸질 거다라고 봅니다. 10년 뒤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보다 싸진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따지자면 네. 건설 SOC까지 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계속해서 유효한가요? 뭐 DB하이텍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3개월, 네. 5개월 코스로 수익률 게임은 여기가 최고. 그래요? 네. 오.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너무 급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자를 저는 DB하이텍, 뭐 SNS텍, 뭐 A프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OLED 쪽이나 D램 쪽 아닙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안에서도 예. 시스템 반도체. 자율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즉 미국의 삼성전자가 타켓에서 TSMC 잡으려고 타켓 해갖고 M&A 끌고 와갖고 하는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밸류 체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은 게 더 매력 있어요. 자동차 부품사가 여기에 차량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에 같이 연결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판단하거든요. 지금 저 안에서도 좀 많이 오른 것들, 이미 움직인 것들. 여기서는 아니면, 네. 오타인데 CIS만 빼겠습니다. CIS가 안 오를 때 올랐는데 이거 요새 더블이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팔고 그다음 여기 대신에 이제 다른 자동차 세종공업이든지 아니면 저는 DB하이텍이 가장 이건 펀드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대표 주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요것만 짧게.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보자고 하셔가지고 OLED 왜 아닌 걸까요? 궁금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행복 기자님. 그거는요. OLED는 중국. 그 다음에 LG 그룹의 에너지. 뭔가 진짜 LCD나 OLED가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근데 중국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OLED 쪽은 새로운 애플에서의 무슨 큰 변화가 없는 한 뭔가 우리가 새롭게 네.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그냥 시스템 반도체 승부를 걸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예. 반도체 안에서도 예. 세분화시켜서 아니, 볼 그리고 필요가 있고. 네. 지금 ETF 만들고 설계하는 애들끼리 서로도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 OLED는 쇼시예요, 엑스트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라는 게 자동차 부품단 그리고 뭐랄까 TSMC 밸류체인 비메모리 쪽 네네. 이런 쪽. 근데 비메모리 쪽에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겠습니다지 그쵸. 하는데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 반도체 이게 3년 목표로. 3년. 예. 그래서 제2의 여러분들 제2의 에코프로 PM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라. 와. 에코프로에 비하면 코스모 신소재들이 네네. 2019년도 2020년도의 위치라고 이 종목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 그리고 저 맨 밑에 농업, 음식료, 물류 저기도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고 싶으면 저거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한국전력 같은 안전자산 선호. 네. 나는 이 돈 절대 깨지면 안 돼. 근데 은행에 넣는 건 아까워. 똥값이니까. 그럴 때 농심, 오리온 이런 것들을 한국전력 그러면 이장이 2,500 깨져도 상관없는 종목.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석탄 이게 이제 기후를 건드리고 분명히 네. 기후 건드립니다. 기후를 건드리고 탄소 그다음에 중립. 또 네. 이번에 또 기후 연결해 갖고 또 계속 또 협박질 할 거니까 블랙록이 얘네들 행동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대장이 타이틀 잡고 탄소 배출권, 기후 여방, 넷제로 갖고 돈을 지네들끼리 펀드를 만들어서 니네들 이거 말 안 들으면 이쪽을 때려버리겠어 협박하고 뒤에서 계약하고 막 이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농업 음식료는
이번에 코로나가 만든 게 지금 모든 물류나 모든 에너지를 다 망가지잖아요. 네네. 이제 먹거리 차례예요. 먹거리 분명히 이 코로나 시대에 그 곡창지대가 어떻게 돼갖고 네. 수확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내년도에 우리가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지금 보시면 오늘 비료가 올라간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석탄 남해화학이었나요? 네, 노이즈 때문에 중국에서 그 비료 그 금지시켰거든요. 네. 이 반사이익으로 갑자기 그냥 팍 뜨거든요. 그러니까 조비, 남해화 네. 이런 그렇죠. 연상작용 같이 음식료도 분명히 어디에서 뭔가 쇼티지가 났다. 네. 수확이 뭐 했다. 뭐 어디가 뭐 또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모든 게 다 올랐잖아요. 이제 먹거리 차례 같아, 먹거리.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벙커서 갖고 이렇게 그걸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그로비스가 또 이런 것들, 물류, 먹거리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나는 보수적 투자자야 그러면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나는 약간 공격적으로 알파펀드 스타일이야.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수소 그러니까 테마성. 알파펀드라는 건 약간 테마성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종목으로 압축하는. 그리고 가장 고민이 시가 1등부터 30등짜리입니다. 고민. 좀 대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목표 수익률을 제가 삼성전자를 72,000원부터 이번에 더 사라고 그랬어요. 1년 목표 수익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10%. 10%만 먹으면 그 대신 거기다가는 10억도 좋고 100억도 좋고 큰 자산을 넣을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그렇게 삼성전자 갖고 여러분들 30% 50%꿈 깨십시오. 지금 같은 블랙록의 이 노가라는 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20, 30%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52주 최저가를 이번에 LG화학 같이 네. 공포를 만들면서 52주 하단을 때릴 때 지금 화장품이 그 위치 왔어요. 너무 많이. 예. 52주 최저가 위치 왔어요. 농심이 52주 최저가 위치 왔고 현대모비스가 25만 원대 그 최저가 왔어요. 그럴 때만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10%가 아니라 거의 2배 정도. 20, 30% 이렇게 목표 수익률. 그렇군요. 본인의 투자 성향, 스타일에 따라서 또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주도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좀 팔로우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일주일 있다 만나는데 그 사이에 좀 주목할 이슈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면서 일주일 보내볼까요? 그래서 네. 뒤집어 놓으면 헝다하고 갖다 얘기해서 뭐 그 부채비 다 뻥합니다. 공포 만들어 놓고 완전 공갈포를 치고 우리한테 다 털리게 한 다음에 완전히 당한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삼성전자 여기서 5천 원을 확 올려갖고 미국 빠지는데 이게 모지않은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출장길에 그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갑자기 20, 30%팍 치고 나가는 메타버스 같이 급등주가 선도주가 나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거는 장이 여기서 150, 200이 더 가요.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다시 7만 원과 7만 2천 원에서 누르면서 한 1, 2개월 가면서 계속 중소형주 단에서 뭔가 그 내수주 테마라든지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또 시스템 반도체 북방 뭐 여행 네, 뭐 네. 이런 틈새 전략만 계속 돌리는 장. 그럼 이거는 중소형주 장이에요. 네. 그럼 지수는 오히려 빠지거나 갇혔어요. 그러면 목표 수익률도 작아요. 두 가지로 가는지. 이게 저는 그 인계점 길목이 다음 주라고 봐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우가 한 300, 500 빠지고 나스닥이 한 100. 그러니까 빠진 게 눌림목인데 이때 같이 아침에 빠졌다가 파생시장에서 삼성전자로 매수 들어오면서 확 바뀌나. 그런. 그러면 다른 포인트가 재료가 있나? 분명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 실적단이 아닌 네네. 다른 재료들. 그게 이제 아까 거버넌스 게임. 그러니까 10조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게임. 상속세 10조를 지금 이 옛날에 그 미전시라죠. 네네. 미래전략. 미래전략실 네. 이게 이제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거기에 삼성생명 미전시를 제가 계속 추적하고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만나주지도 않지만 네. 어떻게 해서 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는 뭔가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법무부 뭐 김현장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 모간 스탠리에다 하는데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님 스타일은 자기 신부 내부로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은 음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확산을 안 시키고 그 아래 그러니까 오히려 한두 명이 집중돼 좀 있는 거예요. 조용히. 예. 네. 이게 또 무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부자를 곧 떼나 아하. 내년도에 부회장에서. 회장님 이거를 생각을 그럼 어떨 때 회를 떼서 회장으로 취임할까? 네. 지금은 법률 문제는 무조건 해결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쯤이 딱 좋을까요? 이번 상속세 4월 말, 그래서 다음 정부 색깔, 그래서 4월 말을 디데이를 잡습니다. 이것도 또 소설이네.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하나 더. 그게 또. 네. 이장이 결정되는 시스템 반도체나 이거면 이거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벌써 블랙록이든 뭐든 내부적이든. 그래서 여기에서 회를 띄는 게 금융 지주가 되는지 삼성전자를 쪼갠 두 가지 경로 의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팩트보다는 막 소설만 얘기해드리네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네. 뭐 리서치센터에서 그냥 있는 팩트 갖고 펀더멘탈이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뜬구름 잡는 소설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아까 좀 능력 되신 분은 스틱 사모펀드, 네. 그다음에 TPC 이 녹십자. 녹십자로 네. 그래갖고 스마트에서 이게 왜 나오는지를 한 6개월이나 1년 내에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추적하시면 또 하고 지금 아까 부자를 어느 시점에 떼나.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숙제도 내주셨고 그리고 자치 숙제를 풀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시나리오도 하나 더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 상황 보면서 이 시나리오가 또 맞아가는지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승조 대표님과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네 조금 목감기 제가 그러니까요. 목이 약합니다.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천을 자꾸 두르고 오냐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가 이 목이 결절이 생겨갖고 조금만 축간하면 모든 신체는 다른데 이 목부터 날아가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건강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님. 어쩌다가 이렇게 방송인이 됐네요. 그러니까 목을 자꾸 쓰게 됐.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